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집 사는 것과 미국 배당, 타미당 7, 고배당으로 대표되는 타미당 7의 연배당을 계속해서 굴리는 것, 어떤 것이 나으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나이대들이 꼭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회초년생 뭐 조금 지났을 때까지도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민했던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 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열혈 구독자님 아이디는 가렸습니다. 자,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제 대출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사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연끌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자 비용이라는 걸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목돈 만드는 것과 집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나으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을 사느냐 아니면 대출이자가 아까우니까 은행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굴리는 게 어떤 거냐를 제가 예시로 실제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평촌에 가면요, 초원 7단지 부영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자, 연식도 좀 오래됐고 세대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 부근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보면, 일단 뭐 여기는 월세로 제가 해놓긴 했지만 전세가 3억 7천이고요. 제일 작은 평수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평수 보면은 3억 5천에서 4억 1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억 넘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요때 18년, 19년 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갭 투자하기 되게 좋잖아요. 2억 2천밖에 안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못 샀어요. 근데 계속해서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 아파트들도 금리의 영향을 받는, 물론 뭐 서울 중심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이런 아파트겠냐 하시겠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지방까지도 가는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자,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제로금리였을 때는 많이 올라갔다가 금리 실제로 인상되는 시점부터는 가격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인하될 시점에 오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특히나 이런 입지 좋고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한가는 3억 5천이고요. 상한가는 4억 1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요 아파트입니다. 요거를 제가 요때 고민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많으시겠지만, 자, 입지 한번 볼까요? 자, 평촌역이 여기 있습니다. 평촌역이 뭐 이름은 촌이 들어가서 좀 그렇지만 대형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되게 많고,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 아무래도 1세대 그 아파트 단지답게 요 아파트 단지와 요 상업시설들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사실 깨끗하고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평촌 여기 맛있는 것도 많고, 여기 보면 이마트가 여기 이마트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공원도 크게 있고요. 여기 한림대학원도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갭투자나 혹은 내가 들어간 살 집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아파트들도 있긴 한데 여기가 가장 싸고 메리트가 있었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당시에 역삼동이었나 아니면 강남이었나 모르겠는데 여의도였나 모르겠지만 일을 할 때 여기 사당, 여기 평촌역이 여기거든요. 지금 작아서 여기다, 여기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평촌역이에요. 근데 4호선을 타고 쭉 가게 되면은 사당역까지 20분도 안 걸립니다. 19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한 곳에 있는 서울 가까운 근교보다도 더 사당으로 가까운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되게 메리트가 있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못 샀는데, 자, 일단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결혼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실거주 목적으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아시는 그런 구조처럼 현관에 들어가서 주방과 이런 게 거쳐서 방 하나 있고 조금 이제 요렇게 거실이 작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들어가면은 방이 하나 더 있고, 이제 베란다 빨래 넣을 수 있거나 확장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실외기실까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베란다네요. 화장실은 하나고요. 어쨌든 1인 혹은 2인이 살기에는 뭐 적다면 적고, 뭐 그래도 썩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깨끗하고 주차도 괜찮고 뭐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후회하고,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4억 가까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포기했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수익률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2019년도에 제가 고민하던 가격은 2억 2천이었습니다. 자, 2억 2천 정도였고요. 자, 24년 현재 실거래가는 4억 원까지 올라온 상태죠. 물론 더 고점까지 찍었지만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상,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는, 자, 그런 그래프입니다. 집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죠. 현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대출을 풀로 받아서 혹은 전세 끼고 사거나 뭐 여러 가지 레버리지 형태를 이용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자기 자본 형태로 그때 당시에 2억 2천이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구입했고 현재가 4억 원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수익률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자본 차익은 1억 8천입니다. 왜냐하면 2억 2천을 산 거를 4억 원에 팔았으니까 순수하게 1세대 1주택 뭐 양도 차익 없다. 2년 이상 살면 그럼 1억 8천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없이 구매한 경우에는 총 수익률이 1억 8천으로 아니 2억 2천으로 1억 8천을 벌었기 때문에 81%가 나와요. 그러면 연간으로는 실제로 연 평균으로 복리를 가정하면 12.7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순 평균 5년 동안에 19년도에 산 거를 24년도에 팔았다라고 치면은 16%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촌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격 입지가 괜찮고 조금 더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고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금으로 집을 못 사는 측면에서 1억 원이 있었다. 보통 이제 투자의 기본적인 그 수단 작은 금액을 1억 정도라고 가정하니까 1억이면 옵션들이 많아지잖아요. 증권사만 해도 전단체, 채권 뭐 많이 있습니다. 1억 원이 되면 사모펀드도 할 수 있고 사실 되게 옵션들이 많아져요. 자, 근데 1억 2천을 끼고 2억 2천짜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가 4억 원에 마찬가지로 팔아요. 그러면은 자본 차익이 총 1억 8천이 되는 거죠. 대출 원금을 갚고 대출이자가 한 5%에서 6% 사이 정도 되면은 연간으로 한 600만 원 되니까 곱하기 5년 3천만 원 잡습니다. 그럼 내 수익은 순수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총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됩니다. 1억 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번 거죠. 그럼 총 수익률은 150%가 되는 거고요. 자, 연간으로는 실제로 단순 평균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연간 30%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최종 목표와 그 목적이나 어떤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200,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무려 108원이나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106원이네요. 자, 106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대비해서 배당률을 보면 월 배당으로 1.04, 1.03씩 나옵니다. 연간으로 12%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베리트가 많죠. 그래서 1억 원이 있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런 주수를 1000주를 보유하게 되고 연간으로 배당 나오고 얼마 배당 나오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20잔이 나온다. 5,000원짜리를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려워요. 이렇게 커버드 콜 전략도 알아야 되고요. 초단기 타겟 프리미엄 전략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주식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나스닥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배당이 매월 어떻게 들어오는지 NAV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질적으로 배당은 잘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들 다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솔미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은 월배당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커버드콜 채권이죠. 채권 그리고 요건 해지된 상태. 달러와 원화를 해지된 상태에서 고점에서 달러를 매도해 놓기 때문에 달러가 빠져도 괜찮지만 매월 비용이 발생하는 해지 비용이 발생하는 아니면 그런 건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가치 투자, 배당 투자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우존스 기본, S&P 투자하시겠다 이런 기본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배당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3개월 수익률은 좋지만 6개월 수익률은 좋지만 타이밍이 안 좋게 들어가게 되면 고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결국 사는 거를 목표로 이런 타미당 혹은 뭐 여러 가지 배당 상품들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뭐 부동산에 관심 많고 이런 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일단 실물로 안전자산이란 부동산을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사를 안 가도 되잖아요. 이사를 안 가도 됩니다. 투자 목적이든 뭐든 투자 목적이면은 몸테크 이런 거면은 2년 살다가 뭐 어디 살다가 옮기고 4년 살다가 옮기고 돈 모아서 옮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월세살이 전세살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거의 편리성도 있고 수익성도 역시 우수하죠. 아까 12%, 16%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를 사서 잘 되면 30% 이렇게 수익률이 앞에 거 고민 안 해도 부동산은 뭐 까질 거 안 되면 살면 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또 이렇게 집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담보대출을 지금 받으면 저희가 3.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목돈을 만드는 이유는 15년 동안 월세살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을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 1인 가구, 2인 가구들 특히 뭐 엄청나게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집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비교해보면 결국 5%의 금리 10%의 금리 이렇게 봤을 때 5%는 1억 5천이고요. 10%는 1억 한 7천 됩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5년 후에 2억 5천만 원이 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배당 투자를 해서 안정적이지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요 상태로 갈 것이냐 1억 원이 있으면 혹은 2억 원이 있으면 더 큰 돈이 있으면 지금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하 시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동산 좋은 것도 보는 것이 사실은 더 뭐 주식 방송이랑 맞지는 않겠지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